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카메라에 잡힌 모습도 상당히 좀 설전 비슷했는데 카메라 안 잡을 때는 거의 뭐 고성이 오갔다는 기자들의 후문이 있었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씨나 한동훈 씨의 가족들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쓴 게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 어떤 그 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에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익명 게시판이고, 익명 게시판이니까 물론 이제 실명 인증을 해야 쓸 수 있긴 하지만 게시판의 운영 취지가 익명 게시판이니까 거기서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뭐 안 보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하는 거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욕하고 한동훈 대표도 욕하고 누구나 다 욕하고 뭐 아주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뭐 그럴 문제라면 법적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한동훈 대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가족이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가족한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가족한테 가서 그렇죠. 혹시 뭐 썼습니까? 물어보고 안 썼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라. 내가 가족한테 물어봤는데 안 썼다고 한다. 그 내 말 못 믿겠으면 이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때까지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족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누가 썼다고 하더라. 배우자가 썼든지, 아니면 우리 80세 거의 이제 뭐 하여튼 80세가 넘은 진 검사장님이 장인어른이 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아들 딸이 썼든지 누가 썼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족 관리를 못했고 일단 죄송하고 집안 단속 잘 할게. 앞으로 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가족한테 가서 물어봤다든지 가족이 썼다 안 썼다는 그 부분은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얘기해 달라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쪽의 어떤 공세여가지고 이게 답이 안 된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정당원이셨으니까 국회의원이셨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가령 정당 대표나 그 가족이 한동훈 씨의 말대로 그냥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정당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유민주 시스템이지, 그거를 뭔가 돌린 것처럼, 마치 댓글팀이 뭔가 굉장히 많이 게시글을 올린 것처럼 익명을 통해서 어떤 자기 가족의 명의로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면 이런 의문이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국민의힘의 이제까지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옹호해 왔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밝히든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언론 탄압 행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해버리면, 뭐 글을 쓰는 건 자유다 이래버리면, 글을 썼다가 비판했다가 언론 뭐 소송당한 지금 언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의당하고, 그 다음에 방송사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행정 제재 수준의 중징계 맞고 그런 게 다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거 뒤에서 뭐 이렇게 사주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그런 정당의 대표가 뭐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자유다. 그러면 그게 나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까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까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정리를 하나씩 좀 해보자면은 일단 어제 있었던 그거부터,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팔동훈 얘기를 하면서 8명인 거 한동훈 8명인 걸 확인하면서 왜 이제 확인 안 해주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는 좀 문제 적당했다고 보는데 한동훈 측이 한동훈 사퇴하라라는 댓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는 기사를 봤다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그런 게 어딨냐 우리 그런 거 준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김민전 최고가 기사를 정확하게 그럼 거기서 들이밀었어야 돼요. 못 찾았대. 검색 그래? 능력은 내가 방금 찾아서 방금 채널 A가 있기는 있고, 응? 있기는 있고. 있어. 이틀 전에 제목이 한동훈 즉 당 명의로 게시판 논란 이번 주 고발해가지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네. 당대표를 사퇴하라거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 등이 대상인데 이것도 같이 고발하는 것도 검토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동훈 사퇴하라고 하면 고발하겠다라고 친한계가 얘기를 한 거야 채널 A에. 그럼 이건 들이밀고 제대로 싸워야지. 그렇지. 거기서 꼬리 내리고 있고 못 찾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냥 정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저께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인가? 뭐 이재명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뭐 당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재명의 그거를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김민전 최고는 그냥 한동훈 패기만 솔직히 김재원 최고는 어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이게 옳지 저는 전에 듣기로는 어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조용히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김민전이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해. 자, 한동훈 보십시오. 오늘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 칼럼 제목이 한동훈 당원 게시판 대처 왜 김건희가 떠오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뭐하러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법적으로 김건희도 문제된 거 없대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은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과를 안 해. 이게 전형적인 검사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죽이기라고 좀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 예.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똑같아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러니까 그냥 이분들은 똑같은 정치 논리로 검사 정치 그냥 하던 식으로 내가 법적으로만 문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나는 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정치적 책임 해법도 없이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진짜 이 검사 정치 진짜 그러니까, 다시는 검사를 찍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김민아 논설위원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 예. 여성분이잖아요, 이분은. 네, 예. 그분이 쓴 칼럼이 정확하게 이 친윤 쪽이 노리는 효과인데 왜 이거를 특히 그 가족 중에 사실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썼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확정지을 쓰는 방법. 그러나 이제 가족이 쓴 게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뭐 아무튼간에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의혹 제기를 진은정 변호사에 지금 콕 맞춰가지고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겟팅 해가지고. 그렇죠. 친윤 쪽이. 물론 친윤 쪽의 논리를 보면은 유력해 보여요. 어쨌든 간에 유력해 보이지만 그렇다 치고.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진은정 변호사 타겟팅하면서 추가 의혹을 또 제기할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커뮤니티 얘기하면서 뭐 강남 맘 커뮤니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것처럼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 결국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을 건드리는데 너도 가족 문제 있잖아. 그리고 너도 가족 얘기하면 너도 제대로 방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면 너나 나나 똑같구만 뭐. 라고 친윤들이 생각한다. 그런 뭐 생각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 어차피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으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강도나 이런 것들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쫄려서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할 상황을 만드는 건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효과 자체가 크지 않아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은정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김건희 얘기하면 그러면 진은정은 이렇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서 한동훈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끝까지 가볼래? 끝까지 가서 이 상황의 진짜 진실이 뭔지 한번 다 파헤쳐 볼래?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 이런 것처럼 보인다 지금. 그게 친윤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전략인 것 같다. 친윤들의 그러면 전략이다.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냐? 가족 얘기는 안 하면서 예상대로 가족 얘기는 안 하면서 외부의 적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뭐냐? 그게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너희는 내부 총질이나 하고 말이야. 대표 끌어내리기나 하고 말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말이야 금방 내 발목이나 잡고 이래서 되겠어? 어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가지고 집권 여당과 통치 세력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고 있다.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아니 근데 친윤들의 생각이나 전략이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5대 5로 비교하기에는 이쪽이 김건희 쪽이 형량이 너무 높아. 만약에 혐의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건희가 한 행위들이 만약에 다 사실이면 이 사람은 무조건 징역형이고 진은정이 뭐 900개를 다 달았다고 할지라도 진은정이 진짜 스스로 당원이면서 스스로 내가 내 생각으로 그걸 달았다면 불법이야? 불법 아니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은정이 했다면 그러니까 한동훈의 와이프가 했다면 한동훈은 정치적으로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책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진은정과 이제 김건희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친윤들이 엉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 여부는 수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예전에 드루킹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 돌려가지고 매크로 돌려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매크로 돌려서 그런 건데 어쨌든 네이버 업무방해였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네이버 업무방해가 이제 된 거라서 이것도 근데 국민의힘 업무방해가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거고 가족 거라도 어쨌든 만약에 도용을 한 거라면은 이거를 이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그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거를 도용을 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자기 딸 거, 뭐 자기 엄마 거, 자기 아빠 진은정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한동훈은 그냥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지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한동훈 측에서 지금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경찰 수사에서 진은정이라고 특정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전에 들은 건데 뭐냐면은 IP가 고정 IP가 아니라 유동 IP래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도곡동, 뭐 일단 광화문 이런 게 아니라 뭐 수원에 갔다가 예를 들면 이게 달 때마다 IP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추적 못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바일 이동 장치 그 유동 IP도 경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의지를 갖고 번개같이 압수수색을 하면 다 파악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유동 IP를 분배하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압수수색하면 되는 건데 얘네가 그 어떻게 분배했는지의 기록을 갖고 있는 아마 연한이 있을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만 그걸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소실됐거나 하면은 그때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얼마나 수사기관도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게 내용 자체는 별건도 아닌데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차기 대권과 현재 권력의 무슨 이거 무슨 명운을 가르는 무슨 사건처럼 돼갖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김앤장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 댓글 올린 포스팅 보면은 그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냥 의견 개진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그 도를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다 개인 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약식 기소는 최소한 됩니다. 모욕이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 법을 따질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당의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당에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죠. 이건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아니 그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고 저 작은 당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당에 대해서 어떤 그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심각하게 이 당력을 갖다가 소모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당대표가 책임지고 막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왜 나옵니까? 아니 정당의 내부의 일인데 그러면 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한테 반말 찍찍하고 말 안 듣고 자빠져 자고 이런 교실이면 불법은 아니지.
그렇죠. 학생이 잤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선생이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교실을 내둬야 됩니까 그게? 그 교장 선생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렇죠. 학생도 자기 잘 권리가 있다고 이딴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수가 이거는 없지. 정치 공동체 당 아닙니까 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는 건데 예.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도량 그릇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번에 가혹한 평가가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치명타를 입었다고 봐요. 회피하는 이런 어떤 그 모양을 취했다는 그렇죠. 거는 예. 이후에 보면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상당한 자질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김건희 앞으로도. 특검도 사실은 뭐 계속 회피하고 있으니까요.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